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사회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이 국제 규범 준수와 인권 존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WHO와 UN 인권이사회 재가입 시도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다자주의로의 회복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유엔 안보리가 다자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 연설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책무,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조약과 협약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인도주의 법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등이 제정한 규칙과 표준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Let me be clear. The United States is not seeking to uphold this rules-based order to keep other nations down. The international order we helped build and defend has enabled the rise of some of our fiercest competitors. Our aim is simply to defend, uphold, and revitalize that order. 블링컨 장관의 이런 메시지는 미국 정부와 갈등이 심화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중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 질서를 강조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들이 높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Human rights and dignity must stay at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Some argue that what governments do within their own borders is their own business, and that human rights are subjective values that vary from one society to another. Bu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egins with the word universal, because our nations agreed there are certain rights to which every person, everywhere, is entitled. 블링컨 장관은 이날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부 행동이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손상시키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이 여전히 전념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말 대신 행동을 통해 전 세계가 미국을 평가해 주길 바란다면서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 재가입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상호 준수로 되돌아가고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5월 의장국인 중국의 주도로 열렸으며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블링컨 장관의 연설 뒤 발언에서 다자주의는 모든 국가가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빠른 길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 국가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핵 협상 보고서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주목할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대북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하기 전에 안보와 영내 안정, 인권과 같은 여러 사안들에 관한 법적 요건들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또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보다 진전된 상황 맥락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화 재개는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또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는 대북 제재 회피를 더 수월하게 하고 미국이 새 대북 제재의 부과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극심해진 북한 내 경제난은 미국의 대북 외교나 경제적 압박에 창의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과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양보를 하지 않고도 극심한 경제난을 견딜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고 의회 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큰 동기를 부여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런 논의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한이나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기본 협상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나 해제 능력에 대한 법적 조건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는 유인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북한 정권은 자발적으로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 미한 동맹 측면의 것들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결시킬지 여부도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주목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단계적 대북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VOA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이나 공허한 말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거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빈틈없고 철저하게 검토한 바이든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대북 접근법은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폭넓은 국제사회의 조율과 압박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VOA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궁극적 비핵화를 향한 다음 단계 조치로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라는 두 개의 완전한 핵 강국을 억제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만큼 미국의 핵 현대화는 필수적이라고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7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전략사령부는 억제력 실패 가능성을 매일 측정하고 있다면서 냉전 시절 당시 억제력 실패 가능성이 0%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는 그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특히 여러 핵무장 적성국을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핵 현대화는 필수적이며 냉전 시절의 유산으로는 어떠한 국방정책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전혀 나서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미국과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지성호 의원은 7일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한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UN 인권위원회에 3년 만에 복귀한 반면 한국은 3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 주요 제안국에 불참했다며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양국의 극명한 인식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지 의원은 방문 기간에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면서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대담에 함께 참석한 황교안 전 한국 국무총리 역시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가 주요 당사국이며 북핵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특히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비상식적인 만큼 미국 의회처럼 한국 내에서도 청문회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무인 정찰기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 등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5월 중순 일본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7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미국 해군 무인 정찰기 트리톤이 5월 중순 일본에 일시 배치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미일 양국이 정찰 감시 자산 활동을 늘리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주변국들의 해상 불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을 둘러싼 해상 감시 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주요 감시 활동이 필요한 예로 꼽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 이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자위대 초계기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활동 24건을 적발했다면서 미군 정찰 자산의 배치를 계기로 미군 등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 환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